소영 씨, 괜찮아요? 네, 모텔 방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괜찮아요. 빨리 시작해요, 우리.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후회하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년 만에 누군가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줬고 3년 만에 누군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뒤돌아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침대 시트가 차갑게 느껴졌고 그의 손이 떨리며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소영 씨, 엉덩이가 너무 탐스러워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혼 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순간 죄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도 여자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에어컨 바람이 땀에 젖은 피부를 식혔고 그의 체온이 제 외로움을 녹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진품명품 제작자 고우리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소영, 41살입니다. 대형마트 식품부에서 일한 지 6개월 됐습니다. 아니, 됐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도 쫓겨났으니까요. 아들 민준이는 고등학교 1학년, 올해 16살입니다. 이혼한 지는 3년이 됐습니다. 전 남편 박상현과는 12년을 살았습니다. 결혼은 26살에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1년 만에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상현이는 중소기업 회사원이었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영 씨, 제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7년 차 모든 게 변했습니다. 상현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다니는 건 한계가 있어. 내가 사업하면 더 잘 벌 수 있어. 위험하지 않아? 그냥 회사 다니는 게. 걱정 마. 잘 될 거야. 저는 반대했지만 상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돈도 좀 벌고 여유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미안한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얼마나? 500만 원만. 저는 제 적금을 깼습니다. 이번만이야.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돈이 필요했고 저는 계속 빌려줬습니다. 제 적금, 제 보험, 심지어 친정 부모님한테도 손을 벌렸습니다. 결혼 10년 차 빚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상현아, 이제 그만하고 다시 취직해. 조금만 더 하면 돼. 곧 대박 나. 대박은 무슨, 빚만 늘어나잖아. 너는 나를 믿지도 않아? 믿었어. 3년 동안 믿었어. 근데 결과가 이거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상현이는 대답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상현이는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했고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당신 어디 갔었어? 친구들이랑 술 먹었어. 거짓말. 향수 냄새나. 무슨 소리야? 여자 만났지? 상현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만났어. 어쩔 거야?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야? 몰라도 돼. 얼마나 만났어? 6개월. 6개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 우리 10년을 살았는데 너는 나를 이해 못해. 맨날 돈 타령, 사업 그만두라고만 하고. 당연하지. 빚이 5천만 원인데
그 여자는 달라. 나를 응원해줘. 나를 믿어줘. 나도 믿었어. 3년 동안 저는 울었습니다. 상현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상현이 핸드폰에서 주소를 찾았습니다. 당신이 박상현 애인이에요? 네. 죄송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유부남이랑 저도 사랑해서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남의 가정 파괴하는 게 죄송해요. 근데 상현 씨가 이혼한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린 이혼 안 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상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혼하자. 뭐? 우리 이제 끝이야. 사랑도 없잖아. 민준이는? 아들 생각 안 해? 민준이는 내가 키워. 양육비 줄게. 무슨 돈으로? 빚이 5천만 원인데. 그건 내가 갚을게. 언제? 10년 후? 20년 후?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상현이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 받기로 했지만 빚 때문에 실제로 받은 건 500만 원 뿐이었습니다. 민준이 양육비는 매달 50만 원씩 줄게. 50만 원으로 어떻게 키워? 그게 최선이야. 상현이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민준이와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12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제가 가진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엄마, 왜 이사해? 우리 집은?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아빠는?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는 따로 사실 거야. 왜 따로 살아?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1년 일하다가 결혼해서 경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경력이 너무 부족하셔서 나이가 저희가 찾는 연령대가 아니어서 계속되는 거절에 지쳐갔습니다. 결국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7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월세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민준이 학원비 50만 원. 빠듯했습니다. 상현이가 주는 양육비 50만 원을 합쳐도 간신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와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엄마, 나 학원 그만둘래. 왜? 성적 올려야지. 친구들은 다 과외받는데 나만 학원 다녀. 창피해.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맨날 돈 없다고만 하잖아. 아빠한테 가서 살래. 민준아. 민준이가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싸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 네? 우리 민준이가요? 네, 친구가 민준이 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했다고 하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학교에 갔을 때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왜 그랬어? 걔가 우리 아빠 욕했어. 바람 피운 쓰레기라고.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민준아, 아빠 보고 싶어? 응, 너무 보고 싶어. 주말에 만나러 가자. 진짜?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상현이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미안. 요즘 바빠서. 민준이가 보고 싶대. 한 번만. 다음에 꼭 볼게.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편의점 알바, 식당 서빙, 청소일,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됐고 저는 41살이 됐습니다. 거울을 보면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41살 아직 늙지 않았는데 이미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2024년 3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대형마트 정규직 채용 공고를 받습니다. 40대 환영, 경력 무관. 저는 바로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받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정규직이었습니다. 월급 250만원, 4대 보험, 퇴직금.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정규직 됐어. 진짜? 축하해, 엄마. 오랜만에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이제 과외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고마워. 민준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첫 출근 날 떨렸습니다. 새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속 제 얼굴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을 때 과장님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이재훈 과장, 45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은 단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한소영 씨, 어서 오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악수를 했을 때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과장님은 친절했습니다. 일을 가르쳐 줄 때도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소영 씨, 이해되세요?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천천히 배우세요. 처음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비가 왔습니다. 퇴근 시간, 저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 우산 없으세요? 네, 아침엔 맑았는데. 태워드릴게요. 어차피 지나가는 길인데요. 괜찮습니다. 택시 타고. 사양하지 마세요. 빨리 타세요. 과장님의 말에 저는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동이요. 아, 저랑 같은 방향이네요. 과장님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소영 씨, 일 적응 잘 되세요? 네, 다들 친절하셔서 괜찮아요.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과장님이 종종 저를 태워줬습니다. 비가 오는 날, 늦게 퇴근하는 날,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영 씨는 결혼하셨어요? 이혼했어요. 3년 전에. 아, 죄송해요. 제가 신뢰를.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도 아팠습니다. 아드님은 몇 살이에요? 16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애가 착해서 다행이에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요즘 저한테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빠는 언제 보여줘? 맨날 바쁘다고만 하잖아. 민준이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은요? 가정은 어떠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익숙한 것 같아요. 익숙하다는 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뜻이죠. 과장님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외로운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과장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커피를 마시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영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과장님 덕분인가 봐요. 제 덕분이요? 과장님이 잘 대해주셔서 회사 다니는 게 즐거워요. 저도 소영 씨랑 일하는 게 좋아요. 과장님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7월 초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분기 실적이 좋아서 부장님이 한턱 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과장님 옆에 앉았습니다. 소영 씨, 술 드세요? 조금요. 천천히 드세요. 취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좀 마시고 싶어요. 사실 요즘 힘들었습니다. 민준이가 또 아빠를 보고 싶다고 했고 상현이는 또 바쁘다고 거절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아빠 쫓아낸 거야. 민준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어느새 많이 취했습니다. 소영 씨, 괜찮으세요? 과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차가 끝나고 2차로 갔습니다. 노래방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소영 씨, 그만 드세요. 많이 취하셨어요. 과장님이 제 잔을 빼앗았습니다. 과장님, 저 힘들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모든 게 힘들어요. 혼자 사는 것도, 애 키우는 것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2차가 끝나고 과장님이 저를 택시에 태워주려 했습니다. 소영 씨, 택시 타세요.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과장님, 네, 오늘 집에 가기 싫어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 씨, 취하셨어요. 집에 가서 쉬어야 해요. 과장님, 저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소영 씨, 과장님도 외롭죠? 제가 알아요. 오늘 하루만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요? 제가 조르듯 말했습니다. 과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호텔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작고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과장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소영 씨,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후회 안 해요. 과장님이 제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키스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피부가 맞닿았습니다. 소영 씨 예뻐요. 3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상현이는 마지막 몇 년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과장님, 재훈이라고 불러요. 재훈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렸고 에어컨 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상에는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응? 짧은 대화, 거친 숨소리, 서로의 체온. 모든 것이 간절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의 팔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재훈 씨, 후회해요? 아니, 하나도 안 해. 저도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나 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새벽 재훈 씨가 저를 집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소영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재훈 씨는 이혼할 생각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 중이에요.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리도 천천히. 고마워요, 소영 씨. 그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훈 씨와 자주 연락했습니다. 문자, 전화, 가끔 만남.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둘 다 직장에 있었고 재훈 씨는 유부남이었으니까요. 소영아,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좋아요. 야근 후에 잠깐 만날 수 있어? 네, 만나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혹시 소문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재훈 씨가 정말 이혼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재훈 씨, 부인분이랑 이혼 이야기 해봤어요? 아직 타이밍을 못 잡았어. 언제쯤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줘. 꼭 할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재훈 씨는 이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정미라라는 직원이 저를 째려보는 겁니다. 소영 씨, 일 잘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죠? 네. 친절하세요. 그렇겠죠. 과장님 친절하시니까. 정미라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훈 씨한테 물었습니다. 재훈 씨, 정미라 씨랑 어떤 사이예요? 응, 그냥 직원이지. 그냥 직원이에요? 정말? 왜? 뭔가 들었어? 아니요. 그냥 정미라 씨가 저를 좀 이상하게 봐서요. 신경 쓰지 마.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재훈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8월이 됐습니다. 재훈 씨와의 관계는 계속됐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미라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졌고 재훈 씨는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 언제쯤 이혼해요? 소영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딸 때문에 타이밍이. 그 말 벌써 몇 번째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준이가 또 상현이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빠 만날 수 있어? 엄마가 아빠한테 연락해 볼게.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미안해, 민준아. 맨날 미안하다고만 해.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 민준이가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상현아, 민준이가 보고 싶대. 이번 주말에 만나줄 수 있어? 소영아, 미안. 이번 주는 약속이 있어서. 맨날 약속이 있어? 민준이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다음에 꼭 만날게. 다음은 또 언제야? 모르겠어. 내가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8월 중순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과장님이랑 한소영 씨 사귀는 거 아니야? 진짜? 과장님 유부남 아니야? 맞아. 근데 요즘 둘이 자주 같이 있더라. 화장실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훈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훈 씨, 회사에 소문났어요. 뭐? 무슨 소문? 우리 사귄다는 소문요. 누가 그런 소리를.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당분간 조심하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학원에 갔고 저는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한소영 씨, 저 정미라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정미라? 왜 여기까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라 씨,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문 안 열면 여기서 소리 지를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미라 씨,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재훈 씨랑 사귀는 거 다 알아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뻔하죠. 당신들 눈빛 봤어요. 정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 씨,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해요? 일단 앉으세요. 이야기해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정미라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대체 뭐예요? 유부남이랑 왜 사귀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이 이혼할 거라고. 거짓말. 재훈 씨는 이혼 안 해요. 당신이 꼬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저는 정미라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미라도 재훈 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미라 씨, 혹시 재훈 씨랑? 그래요. 우리 1년 넘게 만났어요. 뭐? 놀랐죠? 당신보다 먼저 만났어요. 정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훈 씨가 정미라와 1년 넘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니에요. 창고에서 만났어요. 수없이 많이. 그럼 저는, 당신은 뭐냐고요? 당신은 나중에 낀 거예요. 제3자. 정미라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재훈 씨는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당연하죠. 남자들은 다 그래요. 안 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또 속은 겁니다. 상현이한테 이어 재훈 씨한테도. 한소영 씨, 회사 그만두세요. 정미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요? 당장 회사 그만두라고요. 그건 저도 생활이 있어요. 아들 키워야 하고. 아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들이 불쌍하네요. 정미라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유부남 유혹하는 엄마 훌륭하시네요. 미라 씨, 선 넘었어요. 선요? 선은 당신이 먼저 넘었잖아요. 정미라가 화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쾅! 화병이 깨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소파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재훈 씨였습니다. 미라야.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재훈 씨, 왜 여기? 소영 씨한테 연락받고 왔어. 제가 연락했나? 아, 맞다. 급한 마음에 문자 보냈었습니다. 재훈 씨, 정말이에요? 정미라 씨랑 1년 넘게 만났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훈 씨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이혼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 소영 씨,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재훈 씨 믿었어요. 이혼하면 우리 잘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소영 씨, 근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저는 뭐예요? 놀잇감이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정미라도 울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 왜 저한테 이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미라야, 진정해. 왜 저를 버려요? 1년 넘게 만났는데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재훈 씨, 저는 회사 그만둘게요. 소영 씨,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제발 그만 나가주세요. 소영 씨, 미안해. 나가주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재훈 씨와 정미라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깨진 화병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왜 나만 이런 일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청소를 했습니다. 깨진 화병을 치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으니까요. 저녁에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집에 무슨 일 있었어? 뭐가 깨진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실수로 화병 깼어. 엄마, 왜 울었어? 눈 빨개. 아니야, 안 울었어. 거짓말. 엄마 목소리 이상해. 민준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정말 괜찮아. 엄마. 민준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안아준 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 엄마. 나 여기 있어. 민준이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합니다. 짧은 사표였습니다. 부장님한테 제출했습니다. 소영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사물함에 있던 제 물건들 많지 않았습니다. 6개월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요.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소영 씨, 수고하셨어요. 건강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재훈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여기서 희망을 품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안녕. 저는 작게 중얼거리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다시 백수가 됐습니다. 41살 이혼녀 백수.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했습니다. 계속되는 거절. 저축도 바닥났고 월세도 밀렸습니다. 결국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시급 만원, 하루 6시간.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마트 정규직 때보다 70만 원이나 적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학원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괜찮아, 엄마. 나 인강으로 공부할게. 미안해. 엄마, 그만 미안하다고 해. 나도 알바 구할까? 안 돼. 너는 공부해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페 일은 힘들었습니다.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손님들 중에는 무례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줌마, 이거 왜 이렇게 늦어? 죄송합니다. 곧 나옵니다. 빨리 좀 해. 저는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를 사려고 들어갔는데 카운터에 낯익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미라였습니다. 미라 씨, 소영 씨,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그냥 알바로. 저도 근처 카페에서 일해요. 그러세요. 정미라도 저처럼 모든 것을 잃었나 봅니다.
미라 씨, 저기, 죄송해요. 그때 일로.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너무 심했죠. 이해해요. 저도 그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장님, 재훈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요. 아마 이혼했을 거예요. 그랬구나. 소영 씨는요? 힘드시죠? 힘들죠. 근데 살아야죠. 그래요. 우리 살아야죠. 정미라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1월 말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우유팩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우리 모두 불행해졌구나. 재훈 씨, 정미라, 그리고 저 모두 잘못된 사랑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앉아? 엄마. 민준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아빠한테 가서 살고 싶어.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뭐? 아빠한테 전화했어. 아빠가 같이 살자고 했어. 민준아, 왜 갑자기? 엄마 힘들잖아. 나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 아니야,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 엄마 맨날 우잖아.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도 아빠랑 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민준아. 엄마 화났어? 아니야, 화 안 났어. 민준이 마음 이해해. 저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 엄마는 최고야. 근데 나 아빠도 보고 싶어. 민준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이틀 후 민준이는 상현이한테 갔습니다. 짐을 싸는 민준이를 보며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주말마다 올게. 그래, 민준아. 자주 와야 해. 응, 엄마도 건강해야 돼. 알았어. 민준이가 나갔습니다. 상현이가 데리러 왔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괜찮아. 민준이 잘 부탁해. 그럴게. 상현이와 민준이가 차에 탔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혼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직장도 없고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룸에 들어와 민준이 방을 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준이가 쓰던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민준이가 좋아하던 인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형을 안고 울었습니다. 일은 계속했습니다. 카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만들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민준이가 온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 아빠랑 약속이 있어서. 괜찮아, 민준아. 다음에 와. 응, 다음에 꼭 갈게. 하지만 다음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재훈 씨를 봤습니다. 카페 근처 편의점에서였습니다. 그도 저를 봤습니다. 소영 씨, 재훈 씨,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잘 지냈어요? 그냥 버티고 있어요. 소영 씨는요? 저도 버티고 있어요. 미안해요, 소영 씨.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우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새 출발 잘하세요. 재훈 씨도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카페는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손님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언젠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 갈게. 진짜? 민준아? 응, 보고 싶어서. 엄마도 보고 싶었어.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민준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가 왔습니다. 키가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민준이. 엄마는 말랐어. 밥 잘 먹어? 먹지, 걱정 마. 거짓말. 엄마 너무 말랐어.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저를 봤습니다. 엄마, 나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엄마가 더 보고 싶어. 그래. 고마워, 민준아. 엄마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엄마 눈빛 보면 알아.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힘내. 나 엄마 응원할게. 고마워, 민준아.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민준아. 민준이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준이가 있잖아. 살아야 해.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에는 별이 많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에 빠져 잘못된 사랑을 선택한 한 여자의 이야기. 희망을 품었다가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이야기.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왜냐하면 저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아직 민준이가 있으니까요. 카페 일은 계속됩니다. 힘들지만 버팁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때로는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외롭다면 부디 조심하세요. 잘못된 사랑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를 줍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멈추세요. 진짜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숨기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내일도 카페에 가야 합니다. 내일도 웃으며 손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하지만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행복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민준이와 함께 웃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아마도.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피곤하지만 내일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희망을, 그리고 꿈을 꿉니다. 행복한 꿈을, 민준이와 함께 웃는 꿈을, 다시는 외롭지 않은 꿈을. 이것이 한소영 41살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여자의 이야기. 상처받았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은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내일을 계속 살아가는 여자의 이야기. 밤은 깊고 세상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해가 뜨리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왜냐하면 저는 한소영이니까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여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여자. 그런 여자니까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만나요. 새로운 하루에.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